2022 개정 공통국어 1 지학사 1단원 다시 4 풀비린내에 대하여 2번이고요. 본문 들어갈게요. 자, 가되겠죠? 자, 광주 좀 키워드릴게요.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작가 수라식 쿠슬웡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의 경험을 일단 제시했어요.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고, 자,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써볼까요? 독자의 호기심. 너무 쉬운가? 독자의 호기심 유발.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럼 바로 할 수 있죠? 자, 글씨 이 정도는 보이죠? 제가 글씨를 써야 될 때만 키울게요. 이 작품은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은, 기계는 기계인데 앞서 감성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좀 제목이 좀 독특하긴 한데, 이 작품은 자동차의 엔진,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몰라도 돼요. 자동차의 부품들이에요. 를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서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뒤집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했나 봐요.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 누구 아이들이야? 아마 그 침대를 만든 사람, 글쎄. 자, 차체를 만든 그네 침대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아마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나? 자, 그랬나봐요.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그리고 좀 무기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좀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정적 시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정적 시각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성적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야. 자, 일단 부정적 시각이에요.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부정성이 사라진 거죠.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침대로 바뀌었어요. 예술 고유의 전복성,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엎어버렸어요. 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자, 예술 고유의 전복성, 통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보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그 작품이 나에게 예술의 특징은 역시 뒤집어 엎는 거다. 통념을 뒤집는 거다. 라는 성격도 보여주고, 아, 자동차가 어떤 걸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자동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 그 무렵 나는 운전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처음 초보할 땐 불안불안하죠. 편리하긴 하지만 사고 날까봐, 부딪힐까봐. 면허를 따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좀 먼 데로 이사 갔나 봐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출퇴근할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아무래도 좀 차를 몰고 나가는 게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아껴 쓴다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
자동차의 실제적 필요성이에요. 있을 때에만 탔어. 자,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차를 모는 일이 점차 잦아졌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뭐예요? 차죠. 자동차가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자,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처음에는 이동과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실제적 필요성에 따라서만 차를 탔었는데 이제는 편리와 편안함이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멘 탱스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고 말한 바 있다. 자, 차는 내 차니까 내 차 안은 내 공간이잖아요. 자,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다음에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 고 말한 바 있다. 자, 이거 말을 왜 인용했는지를 봐야 돼. 일단 내용 전개 방법 인용이에요. 오케이.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공간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이 에민 탱스렘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의도는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왜 그런 거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수 있게도 하지만 내 영토 안에 머물 수 있게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바로 이 모순된 욕망. 이 모순된 욕망의 두 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두 개. 얘하고 이렇게.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굳이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자, 니을이 의미하는 바 확인해야 돼요. 이따 문제 풀 시간 잠깐 드리고 또 보든가 하든가 할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독자 호기심이 집중이 되겠죠.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다른 때에는 주말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나 봐요. 버스를 탄다거나.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이를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중에 보니까 이 벌레가 부딪혀 죽은 거예요.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넘어갈까요? 요거 정리된 거 쭉 읽어보시고 짧으니까 끝까지 다 간 다음에 문제 풀 시간 드리든가 할게요. 자,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이 사람 피는 빨갛지만 벌레들 푸르단 말이에요. 아닌가? 피라고 하기 좀 그렇겠죠? 어쨌든 자,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정체 풀벌레 잔해였어요.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이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먼지 뭉치도 풀벌레예요.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글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풀벌레는 부딪히면 저렇게 타박타박 소리가 나요? 실제로 나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공기 저항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캤을 때는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터지는 게 앞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 저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부딪힌 것 같은데. 아마 그 고속도로가 이제 뭐 어느 지역이냐 다르겠지만 벌레가 많은 때가 또 있잖아요. 지역도 있고 시간대도 있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불빛이 있으니까 벌레들이 그 도로로 몰려들겠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차에 그냥 부딪히는 거지. 오랜 장시간 그런 게 많은 쪽을 많이 달리다 보면 꽤 많이 부딪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 이런 느낌 들까요? 그래서 뭐 여자 뭐 시인이기도 하고 또 섬세한 정서가 되게 섬세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느꼈을 것도 같고, 응? 남자들 그냥 무심적이게 그냥 뭐야 짜증나게 들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잘 안 지워지나 봐요. 그 후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풀비린내, 사실 벌레가 풀비린내가 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녹색이라서 그런 느낌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자연인 거지. 그걸 내가 해친 거잖아요. 마치 피비린내처럼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어떤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그 풀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즉 자연을 해쳤다고 하는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되죠?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플러스 이러한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몰고 다니지? 우리 생각했나 봐요.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그 다른 생명은 풀벌레죠? 을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인식이 그냥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뭐 어디 부분? 첫 번째 그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식보다는 습관일 텐데 처음에 사실 습관에 가깝죠. 어디 갔어? 요거는 사실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몰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 그 운전할 때 밤에 나가는 거 되게 불안했어요. 첫 번째 밤 운전.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단 나가서 움직이다 보니까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뭐 주유소도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낮에 비해 밤에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또 첫 번째 비가 내렸을 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밤에 더구나 그러면 라인이 안 보이거든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불안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사놓고 자꾸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도 타고 나가게 되고 밤에도 타고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편한 거에 익숙해지는 거죠. 어쨌든 인식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거예요.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되죠? 자, 요거 위에 것도 자
이런 살상의 경험을 살상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든 운전자들이 겪었던 사실로 야말로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 경험을 일반적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만 겪은 건 아닐 거라고 본 거예요. 자,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말이 이렇게 그랬을까? 병 걸리거나 이럴까봐 이렇게 했겠지. 자, 어쨌든 자 모르겠어요. 자, 뭐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자,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스님들이니까 살생하는 걸 금하고 있잖아요. 벌레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현대사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어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되죠? 그렇게 생명을 아끼는 태도에 비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자, 7겹의 천을 두른 모습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아주 상반된 모습인 거예요. 자체가 엄청난 살생액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정적 시각인 거예요. 요거랑 아까 똑같죠? 위에 거랑 요거랑 이렇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차에 어떤 그 실제적 기능이 있잖아요. 이동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하는 이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나는 아마 이제 멀리 이사 갔는데 멀리까지 아니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떨어진 인근 뭐 경기도 안산 안양 뭐 이런 데로 이렇게 나갔다 인천 나갔다 그러면 버스 타고 등등 하고 가면 한 90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로 가면 뭐 거리에 따라 15분 20분 30분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시간이 급할 때는 차를 몰고 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죠. 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느껴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차를 유지는 하긴 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나의 태도 정리예요. 현대생활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려워. 그러나 최소한으로 타겠다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탄다는 건 이 살생행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이 감성적 기계는 뭐예요? 자동차죠. 어쨌든 그 나만의 공간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감성적 기계라고 했는데 그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 요거는 이제 실제적 필요보다는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쓸데없는 살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 플러스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뭐 실제로 사람을 쳐서 피비린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연 해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번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한번 골라보시고요. 인간의 삶도 위협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피비린내라는 정도로 하면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뭐 풀비린내 플러스 사람을 친다 이렇게 떠올린다기보다는 풀비린내라고 하는 게 아까 위에서 보면 살생행위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을 해치고 있다고 보는 거야.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네. 그 환경 안에 우리 인간도 살고 있잖아요. 결국 인간을 해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계속 죽이고 있으니까 생태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라는 거죠.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그에 종속된다는 건
요거랑 같은 거예요. 비슷하죠?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자, 운전한다는 건 사실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일상의 경험에서 어떤 생태적 사고를 반성을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하신 거 여기도 있네요. 자, 풀비린내가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 혹은 자연의 처참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피비린내는 문명의 이기에 길들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류 생명에 대한 위협, 실제로 뭐 한 명을 쳐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잠깐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아직 진도 안 나가서 풀어도 되겠죠?